2016년 12월 29일 아침인데요.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마무리 잘 하시고, 그리고 서울에는 눈이 왔더라고요. 그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얗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은 미끄러지지 않게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지인사주 주인공은 42살 된 남성입니다. 이분이 현재 공무원이고요. 15년간 가정에 잘 하면서 잘 살다가 처가살이를 했다 그래요.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15년간 가정에 잘하면 잘 살아가다 자기 삶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부인과 다투다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식을 데려가라는 부인 말에 아이들마저 데리고 나와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부인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공무원이 된 것도 결혼 후 부인의 뒷바라지로 공부해서 들어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처가살이를 했으면 15년 동안 계속 처가살이를 한 것 같죠? 그리고 42살인데 15년 전부터 이제 결혼해서 15년간 가정에 잘하셨다고 했으니까 27살에 이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모 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결혼을 했고,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다가, 근데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.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 동안 처가살이 했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남자가 길을 못 피잖아요, 그 집에서.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나왔는데 부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된 게 그 결혼 후에 이제 뒷바라지 해갖고 이제 공무원까지 되고 그랬으니까, 거기에다가 처가살이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다 뒷바라지 해주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주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제 열받겠죠. 그러면 이분이 직업적인 면에서는 인정도 받고 남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정축일주 자체가 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온화한 스타일이 많습니다.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을묘년 을유월 정축일 경자시에 태어나셨고요.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3개, 화기운이 하나, 토기운이 하나, 금기운이 둘, 수기운이 하나입니다. 이 사주는 인성운인 목기운과 재성운인 금기운이 비교적 강한 사주고요. 오행이 1개씩은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일단은 오행이 1개씩은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좀 주셔야 돼요.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각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1개씩은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인성운이 강하잖아요. 이렇게 인성운이 3개씩 되잖아요. 그러면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식신상간운도 강한지 한번 같이 보세요. 좋은 사주는 인아웃이 잘 돼야 돼요. 인아웃.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. 지금 이 일간인 정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주잖아요. 목생화로. 그럼 생해주는 목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. 그러면 그 화기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받은 거니까 이걸 다시 배출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. 이 식신상간운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하나가 있는 이 축토가 사유축 반합으로 금기운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해자축 수국으로 수기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이런 사주를 뭐 자축합이 되면서 토기운으로 변하느냐, 아니면 해자축 수국으로 해서 수기운으로 변하느냐, 뭐 이런 말이 많은데, 어쨌든 이 축토 자체는 양쪽으로 지금 합의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토기운의 원래의 갖고 있던 성질도 많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점에서 봤을 때 이 식신상간운은 인성운에 비해서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이 사주 자체가 인성운이 강하면서 상대적으로 식상운이 약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.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장사보다는 공부를 해서 이분처럼 공무원이 되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든가
이런 식으로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부인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. 그 올해 또 부인이 뒷바라지도 해줬고, 그리고 처가살이를 했다는 얘기는 부인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얘기인데,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면서 그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분이 27살부터 이제 결혼 생활을 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27살 때 이 이모대운이 추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운이 들어오면서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겉보기와는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내면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,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. 특히 지금 이 지지에 보면은 묘유충으로 재성운이 깨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운이 깨진다는 것도, 이것이 월지와 연지가 충을 받고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그래도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. 이 연주와 월주라는 것은 사람의 청년기를 나타내는데, 일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런 충이 발생할 때에는 그 영향력이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 생활을 문제없이 잘 해오는 것 같았지만 심적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배우자분하고 이혼을 할지 안 할지, 그것은 배우자분의 사주를 봐야 돼요. 그래서 두 분의 사주를 비교해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속해 있는 대운이 이제 신사대운, 그리고 47세서부터 경진대운,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. 그런데 이 사주는 일단은 목기운하고 그 사주 자체가 비교적 균형은 비교적 균형을 이룬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37세서부터 46세까지는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사유축 금국으로 금기운이 강해지잖아요. 재성운이 강해집니다. 그리고 위에도 이제 신금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37세 신사대운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이 37세 신사대운의 재성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이혼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됐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지금 이 일년운을 보시면 올해가 병신년이고 40세가 갑오년, 41세가 을미년,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40세, 41세에 축오 원진, 축미충, 이렇게 되면서 배우자궁이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0세에서부터 배우자와 이제 안 좋아지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이 됐고, 그것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운의 흐름 자체가 1년운을 보더라도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요, 일단 내년이 정유년, 훈년이 무술년,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운 자체는 보통이에요. 뭐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 10년 대운 자체도 앞으로 흘러가는 운 자체는 47세 경진대운 이후로 봤을 때에는 보통이라고 봐야죠. 우선 두 분이 이 대운에서 삼형살이라든가 무슨 충국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잖아요.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그 큰 굴곡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부인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남녀가 이렇게 이혼하고 그럴 때에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애들을 뺏기면 안 돼요. 그 중년이 됐을 때에는 아이들을 뺏기면 안 되고,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부인이 제 생각에는 애들을 뺏길 마음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 남자를 좀 고생시키려고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주인공이 배우자분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.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